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직성입니다. 만약에 정치 리더가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면 그 사회는 불신의 사회가 되겠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끄는 그 시대는 불신의 시대가 될 거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인이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덕목이 또 정직성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워낙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뭘 해달라,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오만 요구가 많으니까 특히 이제 선거철에 안 해준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거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극히 일부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야당 대표 시절에 야당 그러니까 뭐 총재, 당수 뭐 이럴 때죠. 그때 김대중은 거짓말쟁이 이런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비판자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언젠가 그게 억울했던지 나는 일생을 통해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궤변이죠. 약속을 못 지켜도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죠. 예? 뭐 해주겠다 했다가 나중에 안 해주면 그것도 거짓말 한 셈이 되는 거죠. 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비단 뭐 그런 공약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준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3년 4개월 지금 집권하면서 거짓말 많이 했죠. 솔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느껴질 겁니다. 물론 저 사람도 거짓말도 너무 예사로 해가지고 스스로 한 말이 나중에 거짓말이 되었어도 그걸 인정하는 그런 기미가 없어요.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 공약했다가 안 지킨다든지 약속을 했다가 안 지켜 결과적으로 못 지키는 이것도 거짓말이지만은 사실을 아니라고 우겨댄 거 그것도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우겨대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 진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때, 그러니까 2015년 11월 14일 날이에요. 시청 앞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중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건 민노총을 포함해서 53개 단체가 여기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벌인 시위였는데, 물론 반정부 시위였죠. 뭐 청와대로 징계가라 책임은 내가 진다. 한상균인가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그렇게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 차벽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가 가로막혔다는 거고 경찰 차벽에 의해서 그게 반헌법적인 거랍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글에 보면 폭력적 과잉 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면 그 어떤 비판의 목소리에도 기울여야 한다. 이 코미디도 아니고 뭐 이런 말 그때 했어요. 전에 왜 조국 전 법무장관 조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랬죠.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 유명한 예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조국이 과거의 조국이 미래의 조국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견하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 놀랍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조스트라다무스라고 그랬는데 문스트라다무스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도 그때 그런 말 해놓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어떻게 봉쇄했습니까? 철저히 단 한 사람도 개인 시위도 못하도록 봉쇄해버렸죠. 그 경찰 버스를 300대나 동원해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쏴버렸습니다. 자기 옛날에 말하던 대로 하면 반헌법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것 아닙니까? 예? 참. 그 다음에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면 어떤 소리도 겁낼 필요 없는데 예? 다 귀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는 그 한마디 나올까봐 겁이 나서 다 봉쇄해버린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이 옛날에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 후보로서 TV 토론에 나갔어요. 그때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랬더니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시민들 앞에서 끝장 토론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랬거든요. 했습니까? 봉쇄해버렸지. 이 사람 뭐 아주 광화문 좋아하잖아요. 광화문 대통령 하겠다.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그리고 광화문에다 사무실,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따로 살림집 차리겠다. 하나도 시킨 거 없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핑계는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겁납니다. 지금도.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아닙니까? 겁은 나기는 나는데 이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이 숨 쉬는 것도 말아야죠. 그렇다면 가족끼리도 같이 살지 말아야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적 거리두기 이런 게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거기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충분한 거리가 있고 마스크하고 다 대비책 다 강구한다면, 그래서 다 갖춘다면. 근데 단 한 사람도 거기 보행자도 차단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부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재인 안보를 위해서 그런 거죠. 거기서 반문재인 구호 한마디라도 나올까 봐 겁이 나서 경찰이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한 거죠. 미리 알아서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다 엄격한 지시를 했겠죠. 아니 차량 시위를 그럼 하겠다 했대. 그것도 막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2건이 허가가 됐는데 차량 9대까지가 한계예요. 그 다음에 온갖 조건 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완전한 봉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니 광화문 그 거리에는 적어도 광화문 광장이라면 수천 명 정도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도 있을 수 있는 면적 아닙니까? 과잉 진압이죠. 반헌법적이죠. 이런데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 여기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해야죠. 책임을 져야지. 국민의 무슨 기본권을 그렇게 입만 열면 국민의 기본권 이러고 말이죠. 헌법을 들먹이면서 과거 정부를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일병이라고 그 연대 명예교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죠. 이 양반이 미국에 요트 사러 간다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교부에서는 해외여행 자제, 이걸 권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주무부처 장관의 남편이 요트 사러 갔습니다. 요트 사러 미국에 가서 요트를 사서 하루 이틀 한두 달 그렇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몇 년을 그냥 친구들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요트 사러 갔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 들으니까 딱 찍어놨던 그 요트가 팔려버리고 없다네요. 어쨌든 그 이일병 씨 지금 내가 비난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그런 식으로 정부의 그 무리한 이런 방역 대책, 방역 준칙에 일탈했으니까 오히려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죠. 왜?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도 자제하니까 여행 못 간다. 장관이 왜 문제가 됐냐? 아니 자기가 말이지 외교부 이름으로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권고하면서 자기 남편은 그렇게 보내놓고는 불러드릴 수도 없대요. 오라고 할 수도 없대. 왜? 워낙 오래 준비하고 또 오래 참고해서 갔던 사람은 어떻게 오라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짓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광화문 집회는 절대 안 되는데. 아니 그날 이게 서울랜드라든지 용인 민속촌이라든지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유명한 그 관광지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관광버스도 와글와글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 전에 정부가 1,700억이나 들어서 무슨 문화 또 관광 이 할인권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배포하고 했는데 그것이 초래한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거기다 말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정부가 정직하지 못한 것. 문 대통령 그래도 눈도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10월 3일 개천절 그거 봉쇄할 때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힘이라면서는 물론 힘에서도 압도해버려야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 이렇게 경찰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이렇게 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불법 집회를 완벽에 가깝게 봉쇄한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래놓고는 경찰은 한글날에도 10월 9일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주문이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지. 왜? 정권 측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 측이 말이지, 경찰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권 다 주고 했으니까 이제는 신세 갚아 이 말이죠. 앞으로 더 열심히 정권의 충견 노릇해 이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명색이 말이죠.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인식이, 의식이 이 정도입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운하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데요.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자꾸 거짓말만 하고 그러지 말고 양심이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영혼이 떠나가 버린, 영혼은 달리 뭐 미국에 그 요트 사러 갔는지 뭐 사러 갔는지 가버리고 없고 그냥 문자만 남은 그런 미사여구 연설이나 하지 말고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국민을 대해야 됩니다. 원천 봉쇄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까? 국민의 집회예요.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원천 봉쇄한다고 나섭니까? 그러지 말고 양심을 가지고 영혼을 도로 불러들이세요. 그래서 정직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말했던 그 반헌법적 작태 그건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그야말로 헌법에 충실한 헌법 정신에 충실한 국민의 기본권을 스스로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게 그냥 가만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자 밖에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보호해준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열의를 가졌습니까? 참 이래서 나중에 되면요. 문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요.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자기 말마다 민주주의를 가로막은 그런 책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역사에 엄한 추궁이 있을 겁니다. 이거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다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정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